사실 한 10분 내로 얘기하기 굉장히 힘든 얘기긴 한데 그래도 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뭘 했는지 설명을 드려야 제 맥락을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처음에 서아프리카에 있는 가나에서 1년 정도 생활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서아프리카 이렇게 한 11개국 정도 혼자 여행하고 이제 여행사 소속으로 이제 동남아프리카 상품 관리하면서 인솔을게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것들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싶어서 아프리카 관련된 책 많이 찾아 읽으려고 했고 이 아프리카 이종화 블로그에 계속 그걸 남겨놓고 있는데 한 400권 넘게 지금 기록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기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봐 주셔서 집필이나 강의나 연구나 등등으로 뭐 지속 가능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지역학 박사학위를 2월달에 취득을 했고요. 국내 이주민을 연구했습니다. 뭐 다른 거보다 그냥 덕후다 이렇게 불리는 걸 제일 좋아해요. 제가 이 발표를 하겠다고 한 계기가 된 저희 강의가 사실 공정무역 강의였어요. 물론 너무너무 재밌고 의미 있는 강의였는데 제가 쓴 리플렉션 페이퍼였거든요.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럼 결국에 소비하는 거고 또 개인한테 책임을 지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도 모르는 답도 없는 생각들을 늘어놨는데 결국에 계속 이제 타인의 삶에 대해서 가치 판단 저 사람들은 못 살고 있고 저렇게 살면 안 되고 라는 그런 것까지 공정무역이 계속해서 좀 부과를 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보통 그 가치 판단은 경제적 기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제 우리가 만나본 적 없는 상대의 삶을 되게 쉽사리 우리는 부자니까 부유하니까 쉽사리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속 그 되게 피상적인 공정무역 강의라는 게 착한 일을 한 것 같아. 근데 불평등한 우리가 연루된 사회 구조는 가만히 두게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저는 의문을 계속 품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하고 배우고 알아왔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좀 잘 사는 나라와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의 그런 구조긴 해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게 아프리카 사례라서 아프리카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가진 이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좋은 것은 돈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발전되었다, 진보되었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되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가능한 건가? 세상은 진짜 플러스만 있는 것인가? 저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분명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있으면 어딘가에서 마이너스가 생겨나는 걸 저는 너무 눈으로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정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예인데 저희가 뭐 삼성이 GDP 올리면서 엄청 부자가 되고 있잖아요. 핸드폰 막 2년마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근데 그 핸드폰 안에는 여기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한 세계의 한 70%, 80%가 코발트, 콜탄 이런 광물이 없으면 안 돼요. 계속 그거를 땅에서 캐내요. 근데 그거를 캐낸다는 거는 미래 자원을 캐내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원을 캐내는 거기도 하고 원래 경제적 가치가 없던 것들의 그게 계속 상품이 되어 가면서 분쟁도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세금으로 운영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국민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밖에다 팔면 그 대기업에 팔면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권 다툼이 거기서 일어나지 국민들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아이들이나 어쨌든 현지 사람들은 막 2달러, 3달러 받으면서 광산 무너지고 그다음에 화학 물질 뭐 이렇게 다 뭐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런 노동을 해요. 근데 이게 지구 반대편 일이냐? 실제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난민분들 중에 그 국적이 콩고민주공화국 분들 많으세요. 근데 또 난민이라고 하면 흑인이라고 하면 맞아 떨리네요. 아니, 이 떨리는 거는 제가 말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제가 강의를 하면 뭔가 빨리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화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난민, 흑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못 받아라고 하면서 다시 정치적인 논리로 나가요. 실제로 이거는 여권 파워인데요. 여권 파워 지지인데 우리나라 여권 파워 세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아프리카 54개, 55개국이 있는 대륙인데 시커매요. 여권 하나로 두 나라도 제대로 못 가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동은 낭만이고 누군가한테 이동은 폭력이죠. 그 경제 구조 속에서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 쓰레기가 돼서 가나안 나라로 가요. 제가 있었던 가나에는 아르보그블루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세계 최대의 가전제품 이웨이스트장이에요. 여기서 또 그 현지 사람들이 막 뭐 구리 같은 거, 돈 되는 거 이렇게 해서 팔고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여기 이 지역 땅에서 닭이당 아래도 그 화학물질이 발견된대요. 그러니까 건강권까지 우리는 침해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쓰레기들 그리고 뭐 옷 얘기도 있고요. 옷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옷 사는 나라로 가서 버려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발전하면서 그런 이 화학 물질들을 배출을 하잖아요. 기후 변화가 저는 진짜 뭐 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눈으로 봤거든요. 뭐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들을. 저는 인솔을 하면 시즌마다 가니까. 근데 아프리카의 분쟁 지도예요. 이거는 사막화되고 있는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막화되고 있는 지역 지도와 거의 일치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GDP, 방산업이 올리고 있죠. 세계 8위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기를 판다는 거는 전쟁에도 우리 경제가 연루되어 있다. 누군가한테 총기를 겨누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경제 작은 이 구조 속에서 되게 상대 삶을 되게 쉽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내 동네에서 뭐 농사 지어가지고 이웃들이랑 나눠 먹으면 GDP가 안 올라요. 근데 내가 이 길을 훼손을 해가지고 도로를 크게 만든 다음에 화학 연료를 써서 교통을 써서 뭐 도시로 가가지고 이걸 팔고 그러면 GDP가 올라요. 근데 우리는 좋은 거는 돈이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동네에서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랑 지속 가능하게 사는 것과 그냥 사무실에서 숫자 노름하는 뭐 금융, 중간 관리자 등등 일자리 중에서 또 좋은 거는 돈으로 평가를 해요. 등등. 또 교육이라는 것도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배움이 있을 수 있는데 또 학교 교육이 가장 어떻게 생각하는 상상력의 빈곤에 갖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대안적 경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안적 경제가 사회연대 경제도 있을 수 있고 생태 경제도 있을 수 있겠고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미래는 사실 답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찾아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감히 죄송하지만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단지 선하기 때문에 공정 모델을 찾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정답이 돼요. 우리가 가진 방향이. 그리고 쉽게 타인을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선하고 옳은. 근데 이 구조가 우리도 같이 분명히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모델을 형성하는 음의 경제적 영향과 우리의 책임까지 자각해야 공정무역이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있었는데 왜 없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